찹쌀떡은 거짓말을 안 해. 정성을 담아서 만드는 찹쌀떡. 많이 팔려야 할 텐데. 새벽 4시 골목 구석 낡은 창고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김만식 63세.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솥에 팥이 끓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와 함께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 속에서 만식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주름진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나무 주걱으로 팥을 저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손목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5년간 분필을 쥐던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주걱을 쥐고 있었습니다. 정성을 들인 만큼 맛이 난단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만식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꺼풀 뒤로 지난 1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4억이라는 숫자, 텅 빈 통장, 떠난 아내의 뒷모습, 그리고 배신. 아니야. 지금은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야. 만식은 고개를 흔들며 다시 팥을 저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팥이 으깨지며 고운 앙금으로 변해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4시 37분. 이제 찹쌀을 불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만식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쑤셨습니다. 63년을 살아온 몸은 새벽 노동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창고 한쪽에 쌓인 찹쌀 자루 20kg. 그걸 들어 올렸습니다. 팔뚝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이를 악물고 큰 대야 앞까지 옮겼습니다. 자루를 기울이자 하얀 찹쌀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차가운 지하수였습니다. 겨울 새벽의 물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만식은 맨손으로 찹쌀을 씻었습니다. 손가락이 빨갛게 얼어갔지만 계속 문질렀습니다. 쌀알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이 떡 하나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제대로 해야 해. 만식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 강남의 화려한 레스토랑. 2023년 9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만식은 강남역 부근의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 메종 드 프랑스라는 이름의 프랑스 레스토랑. 검은 대리석 바닥이 샹들리에의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고 테이블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렀습니다. 만식은 이 공간이 불편했습니다. 평생 동네 삼겹살집이나 국밥집에서 밥을 먹어온 그에게 이 화려함은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회색 재킷을 내려다봤습니다. 소매가 약간 달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박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철수는 값비싼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금빛 다이얼의 시계가 차여 있었고 넥타이는 비단처럼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붉은 와인이 잔 안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만식아, 너 퇴직금 얼마나 나와? 철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한 4억 정도. 만식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4억? 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식아, 요즘 물가에 내역이면 10년도 못 버텨. 넌 알아?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한 번 아프면 수천만 원 날아가. 그리고 애들 결혼 자금, 손주들 교육비. 만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그도 그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35년을 더 살아야 한다면 4억으로 충분할까?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도 검소하게 살면 되지. 만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확신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만식아. 철수는 더욱 눈빛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나 지금 엄청난 프로젝트에 투자했어. 베트남 부동산 개발. 정부 승인 받은 거야. 1년 안에 원금의 3배. 4억 넣으면 12억이 돼. 3배? 만식은 숨이 막혔습니다. 12억. 그 돈이면 모든 걱정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펼쳐졌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마천루 건설 현장 사진, 정부 승인 서류, 그리고 투자 수익률 그래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3억 넣고 9억 찾아갔어. 여기 통장 사본 봐. 화면에 통장 내역이 떴습니다. 배당금 입금 9억. 옆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중년 남성의 사진. 만식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두려움이었습니다. 가난하게 늙어가는 것에 대한, 아내에게 미안한 노후를 안겨줄 것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만식아, 나 30년 친구잖아. 내가 너한테 거짓말하겠어? 철수는 만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습니다. 만식은 그날 밤 결정을 내렸습니다. 3주 후 강남 오피스텔 15층. 만식은 아내와 함께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15층 사무실은 현대적이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가죽 소파, 벽면에 걸린 세계 각국의 부동산 사진들. 직원들이 바쁘게 전화를 받으며 움직였습니다. 모든 게 전문적이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김만식 선생님, 환영합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40대 남성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민호 대표였습니다. 그의 미소는 완벽했고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하버드 MBA 출신이시라고요? 만식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10년 일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돕는 게 제 사명입니다. 강민호의 말투는 세련되었습니다. 그는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프레젠테이션이 재생되었습니다. 베트남 건설 현장 영상, 투자자들의 인터뷰, 계속 상승하는 수익률 그래프, 모든 게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선생님, 이게 수익 보장 계약서입니다. 강민호는 두꺼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빽빽한 법률 용어들. 만식은 읽어 내려갔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마지막 페이지에 굵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원금 및 수익 100% 보장 선생님, 많은 분들이 이미 수익을 받아가셨습니다. 직원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수십 명의 통장 사본, 3억이 9억으로, 5억이 15억으로, 모두 실명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식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아내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철수가 보증했잖아. 만식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붉은 인주가 종이에 번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강민호가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펑! 거품이 튀어 올랐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만식은 스마트폰으로 4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체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35년의 땀과 눈물이 숫자로 날아갔습니다. 화면에 이체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만식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 올랐습니다. 6개월 후
2024년 3월.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만식에게는 겨울보다 더 차가운 계절이었습니다. 그날도 만식은 학교 교무실에 있었습니다. 퇴직을 3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리해야 할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철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철수야, 투자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 중간 보고 받을 수 있어? 답장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만식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더니 끊겼습니다. 이상했습니다. 30년 친구가 전화를 안 받다니. 만식은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코리아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이 번호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동 응답이었습니다. 만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부랴부랴 학교를 조퇴하고 강남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하철에서 손을 부들부들 떨며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만식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남역에 내려 오피스텔로 뛰어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63세의 몸으로 뛰기엔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직원도 그 화려했던 부동산 사진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바닥에는 찢어진 서류 몇 장만 흩어져 있었고 벽면에는 액자가 걸려있던 자리에 못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만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갔습니다. 만식은 허겁지겁 일어나 물었습니다. 여기 있던 회사, 어디 갔는지 아세요? 거기요? 1달 전에 야반도주했어요. 경찰 조사도 나왔던데요? 경찰? 네, 투자 사기 사건이라던데. 피해자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만식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초점을 잃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가까운 강남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신 경찰서 대기실. 만식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20명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노부부, 30대 신혼부부, 50대 자영업자.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멍하고 절망적이고 배신당한 얼굴. 112번 김만식 씨? 네. 만식은 부랴부랴 일어나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30대 형사가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이요? 4억입니다. 네요. 형사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만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만식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조직적인 투자 사기입니다. 강민호, 박철수 포함해서 일당이 15명인데 전부 잠적했습니다. 박철수요? 제 친구요?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박철수가 일당 중 한 명입니다. 친구나 지인을 끌어들이는 역할이었어요. 믿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만식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온 친구, 결혼식 주례, 아이들 돌잔치, 힘들 때 위로,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습니까? 만식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베트남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서류도 위조, 통장 사본도 조작.
사무실도 한 달 단위로 임대한 겁니다. 그럼 제 돈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환전돼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만식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 피해자가 87명, 총 피해액 340억입니다. 340억, 87명. 만식은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바닥으로 고꾸라질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만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강남의 네온 사인이 현란하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만식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강물이 출렁였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편할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3월의 차가운 바람. 강물에서 올라온 습기가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만식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에요? 집에 와요. 여보. 만식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3년을 살면서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남자가 한강 다리 위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거실에서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여보. 만식이 다가갔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만식 씨. 그녀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이름으로 부른 적 없었습니다. 35년이요. 35년 동안 믿고 따라왔어요. 당신이 교사라서 성실하다고, 정직하다고.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63살이 어떻게 4억을 벌어요? 아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감정이 없었습니다. 체념이었습니다. 당신 이제 곧 퇴직이잖아요. 연금 월 100만 원도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저 당신 인생 더 이상 책임 못 져요. 여보, 내일 친정 갑니다. 서류에 도장 찍어서 보내주세요.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만식의 심장을 찢었습니다. 만식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짐을 싸서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소리가 바닥에 쓸렸습니다. 만식은 소파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잘 사세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만식은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곰팡이가 퍼진 천장. 그는 그 검은 곰팡이가 자신의 인생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한테 들었어요. 실망이에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또 문자가 왔습니다. 둘째 딸이었습니다. 아빠 때문에 엄마가 울고 있어요. 책임지세요. 만식은 휴대폰을 벽에 던졌습니다. 액정이 깨지며 거미줄 모양 금이 갔습니다.
그는 거실 바닥에 누웠습니다. 천장의 곰팡이가 점점 커져 보였습니다. 그 검은 곰팡이가 자신을 집어삼킬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 정년 퇴직식, 만식은 학교 강당에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김만식 선생님, 35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만식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꽃향기가 코를 찔렀지만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만식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당에 앉은 교사들과 학생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5년.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정성을 다해 가르쳤다고, 보람찼다고, 행복했다고, 모두 거짓말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만 하고 내려왔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퇴직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한 젊은 교사가 물었습니다. 만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 63세. 사억 잃었고, 아내도 떠나고, 자식들도 연락 끊은 지금, 쉬어야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식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왔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고 나니 500만 원 남았습니다. 500만 원. 35년의 대가. 만식은 통장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쫓겨나는 날. 한 달 후,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선생님, 월세 3개월 밀리셨어요. 다음 달까지 안 내시면 계약 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식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월세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500만 원으로는 한 달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식비, 공과금, 통신비,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만식은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35년 교사 생활의 흔적들, 오래된 역사책들, 학생들이 준 편지들, 상장들, 모두 박스에 넣었습니다.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인생보다는 가벼웠습니다.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월 30만 원, 3평 남짓한 공간, 창문도 없고 환풍기 소리가 시끄러운 곳.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비가 내렸습니다. 만식은 박스를 들고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우산도 없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복도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졌고 복도에서는 라면 끓는 냄새와 담배 냄새가 뒤섞여 나왔습니다. 306호. 만식의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없었고 환풍기만 덜컥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만식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5년. 35년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고 남을 속이지 않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것이었습니다. 3평짜리 고시원, 창문도 없는 감옥 같은 방. 만식은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식은 고시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만식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강남구청 세무과입니다. 네.
선생님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재산세가 밀려 있는데요. 납부 안 하시면 압류 들어갑니다. 부동산이요? 만식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부동산? 집도 팔았는데. 아, 그거. 어머니가 물려준 낡은 창고였습니다. 2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일한 재산. 동네 골목 구석, 낡고 방치된 창고 하나. 만식은 그 존재조차 까먹고 살았습니다. 얼마입니까? 87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납부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만식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420만 원. 세금 내고 나면 330만 원 남았습니다. 그는 문득 그 창고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만식은 창고로 갔습니다. 골목 구석, 오래된 주택가 사이, 녹슨 철문이 달린 낡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만식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열쇠, 20년 동안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열쇠,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끽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창고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습니다. 축축한 냄새,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튼튼했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공간이 넓었습니다. 10평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만식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밑에서 먼지가 일었습니다. 벽 한쪽에 낡은 나무 선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언가 덮여 있었습니다. 천을 걷어냈습니다. 떡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떡살, 나무로 만든 손때 묻은 떡살. 만식은 떡살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찹쌀떡을 만들던 모습, 새벽같이 일어나 팥을 삶고 찹쌀을 씻고 떡을 치대던 모습, 땀을 흘리며 웃던 어머니의 얼굴. 만식아, 떡은 정직하단다. 정성을 들인 만큼 맛이 난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만식은 떡살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하면 돼요? 그는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이 마르자 만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고 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어둡고 낡았지만 뭔가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만식은 일어났습니다. 떡살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햇빛 같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찹쌀떡을 만들자. 어머니처럼 정성을 다해서. 만식은 남은 돈 300만 원으로 창고를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청소부터 했습니다.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거미줄을 치우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청소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63세의 몸은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고가 조금씩 깨끗해졌습니다. 다음은 장비였습니다. 중고시장을 뒤졌습니다. 떡지는 기계, 가스레인지, 큰솥, 대야들 모두 중고로 샀습니다. 돈이 빠르게 줄어갔습니다.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마지막으로 간판을 달았습니다. 직접 손으로 썼습니다. 합판에 페인트로 만식내 찹쌀떡,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정성은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통장 잔고는 50만 원 남았습니다. 만식은 밤새 어머니의 레시피를 떠올렸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공책에 적었습니다. 1. 팥 삶기 새벽 4시 시작, 약불로 3시간.
2. 찹쌀 불리기 6시간 이상. 3. 떡치기 손으로 40분. 그날 밤 만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5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만식은 일어나 창고로 갔습니다. 캄캄한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췄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졌습니다. 팥을 꺼냈습니다. 큰 솥에 물을 붓고 팥을 넣었습니다. 가스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손밑을 핥았습니다. 만식은 나무 주걱으로 팥을 저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정성을 들인 만큼 맛이 난단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3시간 후 팥이 부드럽게 익었습니다. 만식은 팥을 으깨어 앙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찹쌀이었습니다. 불린 찹쌀을 찜통에 넣어 쪘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찹쌀이 익자 떡치는 기계에 넣었습니다. 기계가 덜컹덜컹 돌아가며 떡을 쳤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맛을 봤습니다. 쫄깃하지 않았습니다. 아, 손으로 쳐야 해. 만식은 기계를 멈췄습니다. 떡을 꺼내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손으로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반죽을 접고 펴고 다시 접고 다시 폈습니다. 40분 동안 쉬지 않고 손목이 아팠습니다.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떡이 완성되었습니다. 만식은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쫄깃했습니다. 찹쌀의 고소한 맛과 팥의 단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거야. 이 맛이야.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만식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첫 영업일. 만식은 찹쌀떡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아침 8시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골목은 한산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9시, 10시, 11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손님이 없었습니다. 만식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찹쌀떡 드셔보세요. 막 만든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오후 2시쯤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얼마예요? 한 봉지에 5,000원입니다. 에이, 비싸네. 마트 가면 3,000원인데. 할머니는 나갔습니다. 만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 5시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만식은 떨리는 손으로 찹쌀떡을 포장했습니다. 첫 손님이었습니다. 5,000원입니다. 남성은 돈을 내고 떡을 받아 나갔습니다. 만식은 5,000원짜리 지폐를 손에 쥐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5년 교사 생활.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 종일 일해서 5,000원.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5,000원이 소중했습니다. 저녁 7시 가게를 닫았습니다. 매출 5,000원. 판매 1개. 만식은 남은 찹쌀떡 299개를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굳어서 못 팔게 될 것입니다. 그는 남은 떡을 들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방마다 떡을 나눠줬습니다. 드세요. 제가 만든 찹쌀떡이에요. 대부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몇몇만 받았습니다. 만식은 자기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3세.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이렇게 떡이나 만들며 살아야 하나.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만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날.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0개 만들어서 3개 팔렸습니다. 매출 1만 5천 원. 그 다음 날도 300개 만들어서 5개 팔렸습니다. 매출 2만 5천 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총 매출 15만 원. 하지만 재료비, 가스비, 전기세를 빼면 손해였습니다. 만식은 지쳐갔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팥을 끓이고 떡을 만들고 하루 종일 가게를 지켰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거리 건너편에 새로운 가게가 생겼습니다. 럭셔리 떡 카페, 화려한 간판, 깨끗한 인테리어,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매장. 젊은 직원들이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렸습니다. 만식은 자신의 가게를 돌아봤습니다. 낡은 창고, 삐뚤빼뚤한 간판, 에어컨도 없는 공간. 비교가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럭셔리 떡 카페 사장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골목 떡집? 위생 안 좋대요. 옛날 방식이라 느리고 더럽대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만식의 가게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거기 위생 별로라던데? 창고에서 만든대요. 손님이 더 줄었습니다. 만식은 밤마다 창고 바닥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통장 잔고는 20만 원 남았습니다. 더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만식은 창고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엄마, 나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였습니다. 창고 선반에서 낡은 공책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만식은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만식아, 엄마가 떡 만드는 비법을 적어둔다. 언젠가 내가 필요할 날이 올 거야. 공책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레시피와 함께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떡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란다. 정성을 담으면 사람들은 느낀단다. 만식은 공책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길을 끝까지 갑니다. 다음 날 새벽, 만식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 창고로 가서 어머니의 공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 만식은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부족했습니다. 찹쌀떡을 만들기만 했지 마음을 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담을 수 있을까? 그는 펜과 종이를 꺼냈습니다. 작은 쪽지에 손글씨로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찹쌀떡은 경기도 이천 농가에서 수확한 햅쌀로 만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팥을 끓여 앙금을 만들고 6시 30분에 손으로 40분간 반죽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만식 올림. 쪽지를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00장의 쪽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찹쌀떡 포장 상자마다 쪽지를 넣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만식은 가게 앞에 작은 칠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분필로 썼습니다. 오늘의 떡 만든 시간 새벽 4시 팥 삶기 시작, 오전 7시 찹쌀 불리기, 오전 9시 손반죽 40분, 오전 11시 완성. 오늘 사용한 재료 이천 햅쌀 10kg, 충남 홍성 팥 5kg, 설탕, 소금. 투명하게 모든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식은 가게 안쪽 벽에 거울을 달았습니다. 손님들이 자신이 떡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숨길 게 없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기적 같은 순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손님은 적었습니다. 하루 10개 정도 팔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여성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찹쌀떡을 사고 포장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쪽지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쪽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직접 쓰신 거예요? 네. 제가 매일 아침 씁니다. 와, 요즘 시대에 이런 정성이 있네요. 그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쪽지와 찹쌀떡을 함께,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 타이핑했습니다. 만식은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르게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만식은 놀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저씨, 찹쌀떡 사러 왔어요. 저도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만식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인터넷? 한 손님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SNS 게시물이었습니다. 어제 그 젊은 여성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골목 구석 할아버지의 진심 찹쌀떡. 사진과 함께 쪽지가 찍혀 있었고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정성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새벽 4시에 팥을 끓이고 손으로 40분 동안 반죽한 떡. 하나하나 손글씨 쪽지를 넣어주시는 할아버지. 찹쌀떡에서 교사 출신 아저씨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맛도 정말 최고예요. 여러분도 꼭 가보세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진짜 감동이다. 요즘 이런 가게 없는데 꼭 가봐야겠어요. 응원합니다. 만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300개가 모두 팔렸습니다. 오전 10시에 동났습니다. 만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내일도 만드세요? 네. 네. 만듭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가게 문을 닫고 만식은 빈 상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엄마, 다음 날부터 가게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만식은 일어나 팥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300개가 아니라 500개를 만들었습니다. 500개도 오전에 동났습니다. 다음 날은 700개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동났습니다. 손님들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SNS에서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골목 할아버지 찹쌀떡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어요. 쪽지 읽고 울었어요. 이게 진짜 장인 정신이죠. 만식은 바빠졌습니다. 하루에 15시간씩 일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7시까지.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떡을 사가는 모습, 아이들이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드는 모습, 할머니들이 옛날 맛이 난다며 눈물 흘리는 모습, 그 모든 게 만식에게는 보람이었습니다. 한 달 후 매출이 월 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처음으로 흑자가 났습니다. 만식은 고시원을 나와 창고 2층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떡 만드는 곳 바로 위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거리 건너편 럭셔리 떡 카페 사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40대 초반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최진우.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돈을 번 사람이었습니다. 최진우는 만식의 가게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자신의 매장 손님이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최진우가 만식의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만식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아, 안녕하세요. 최진우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소문난 찹쌀떡 집이네요.
참 대단하시네요. 이 나이에 창업하시다니.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오만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장님. 최진우는 한 발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동네는 저희 영역입니다. 저희가 3년 전부터 여기서 장사해 왔거든요. 갑자기 경쟁자가 생기니까 좀 불편하네요.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가게 접으시죠. 제가 위로금으로 3천만 원 드릴게요. 만식은 고개를 들어 최진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싫습니다. 최진우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며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는 경멸하듯 만식을 한번 훑어보고는 문을 쾅 닫으며 나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만식 내 찹쌀떡 위생 상태 별로던데요. 창고에서 만드는 거 보니까 좀. 거기 식품 허가 제대로 받았나요? 나 거기서 먹고 배탈 났어요. 근거 없는 악성 댓글들이었습니다. 만식은 당황했습니다. 손님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위생 괜찮은 거 맞죠? 네, 물론입니다. 매일 청소하고 식품 허가도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퍼져갔습니다.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건소에서 갑자기 나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나왔습니다. 위생 점검하겠습니다. 만식은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만식은 매일 청소했고 위생 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하세요. 하지만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만식 내 찹쌀떡 보건소 나왔대요. 사람들은 진실을 모른 채 수군거렸습니다. 손님이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은 밤마다 창고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는 건가? 절박함의 밤. 어느 날 밤 만식은 창고 바닥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님이 다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200개도 안 팔렸습니다. 악성 댓글은 계속 달렸습니다. 거기 별로예요. 그냥 럭셔리 떡 카페 가세요. 만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거야? 35년 교사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혹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가 이기는 세상이었습니다. 만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식아, 떡은 정직하단다. 정성을 들인 만큼 맛이 난단다. 사람들은 느낀단다. 만식은 눈을 떴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는 일어났습니다. 책상으로 가서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악의적인 소문에 대한 해명. 만식은 어포 용지 한 장에 정성스럽게 글을 썼습니다. 최근 저희 가게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보건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모든 위생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35년간 중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정직이 무엇인지 압니다. 제 떡 하나하나에는 제 자존심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만식 올림. 다음 날 아침 만식은 그 종이를 가게 문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SNS에도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 안경을 쓴 신사였습니다. 그는 가게를 둘러보더니 만식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맛의 기행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성호입니다. 구독자 50만 명이고요. 여기 찹쌀떡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만식은 간 만든 찹쌀떡을 내왔습니다. 김성호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그는 떡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눈을 감고 맛을 음미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쫄깃한 식감, 은은한 단맛, 그리고 정성의 맛이 느껴집니다. 김성호는 떡을 다 먹고 만식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제가 영상 찍어도 될까요? 네, 네. 그날 김성호는 2시간 동안 가게에 머물렀습니다. 만식이 떡 만드는 과정을 촬영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장님은 왜 이 일을 시작하셨나요? 만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퇴직금 내억 원을 사기당했고 아내도 떠났습니다. 63세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하지만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창고와 떡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성으로. 김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일주일 후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63세, 모든 것을 잃고 찹쌀떡으로 다시 일어선 남자.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조회수 100만, 200만, 300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눈물 났어요. 응원합니다. 꼭 성공하시길. 이게 진짜 장인 정신이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식의 가게 앞에 100명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할아버지, 응원해요. 찹쌀떡 주세요. 만식은 눈물을 훔치며 떡을 팔았습니다. 그날 1000개가 팔렸습니다. 한편 럭셔리 떡 카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악성 댓글을 단 것이 최진우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누군가가 증거를 찾아 SNS에 올렸습니다. 럭셔리 떡 카페 사장이 만식 내 찹쌀떡에 악성 댓글 달았대요.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비열하네요. 보이콧합니다. 영업 정지시켜야죠. 럭셔리 떡 카페의 손님이 끊겼습니다. 한 달 후 최진우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화려했던 간판이 내려졌고 매장은 텅 비었습니다. 만식은 그 모습을 창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복수의 쾌감?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쓸쓸했습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버지였을 텐데. 만식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했을 뿐이었습니다. 2달 후 2024년 12월 만식의 가게는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줄이 섰고 오전에 완판되었습니다. 만식은 직원을 2명 고용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매출은 월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만식은 고시원을 나와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방 2개짜리 빌라였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집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식은 집 창문으로 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만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12월 말 만식에게 초대장이 왔습니다. 지역 전통식품 보존 협회 시상식. 만식은 초대장을 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이 왜? 시상식 날 만식은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습니다. 20년 전에 산 정장이었지만 다림질을 해서 입으니 괜찮았습니다. 시상식장은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공간. 1년 전 철수와 와인을 마시던 그 레스토랑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만식은 초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김만식 선생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앞쪽 좌석이었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번 장인 인정패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정성으로 떡을 만드는 분께 드립니다. 35년간 교육자로 살다가 63세에 다시 시작한 분. 김만식 선생님 나오십시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만식은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협회장이 상패를 건넸습니다. 장인 인정패 김만식. 만식의 이름이 새겨진 상패였습니다. 35년 교사로 살면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상패. 만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만식은 상패를 꼭 안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만식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따뜻했습니다. 호텔 앞 거리를 걷는데 누군가 앞에서 걸어왔습니다. 초라한 점퍼를 입은 남자, 구부정한 등 지친 얼굴, 박철수였습니다. 만식은 멈춰섰습니다. 철수도 만식을 봤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거리 한가운데 마주 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 전에 그 오만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만식아.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만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도 속은 거야. 강민호한테. 나도 돈을 잃었어. 전부 다.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어.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만식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났을 것입니다. 주먹을 휘둘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증오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철수야. 만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난 너를 용서하지 않아. 할 수도 없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으니까.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다시 시작했어. 그리고 행복해. 철수는 고개를 들어 만식을 봤습니다. 만식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너도 다시 시작해. 늦지 않았어. 만식은 그렇게 말하고 철수의 어깨를 한번 두드린 뒤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서서 만식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만식은 알람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창고로 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걸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졌습니다. 팥을 꺼내 솥에 넣었습니다. 물을 붓고 가스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손밑을 핥았습니다. 주걱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울렸고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만식은 그 김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4억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친구도 명예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를 찾았습니다. 만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은 창고와 떡살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성이라는 가치, 정직이라는 자존심,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새벽 4시에 팥을 끓이는 이유는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편법을 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에게 떳떳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식은 계속 주걱을 저었습니다. 밖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식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 자리에서 팥을 끓일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1년 후 만식네 찹쌀떡은 이제 3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여전히 본점에서 직접 떡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낯익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만식은 손을 멈췄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찹쌀떡 하나 주세요. 만식은 아무 말 없이 갓 만든 찹쌀떡을 포장했습니다. 쪽지를 넣고 건넸습니다. 5,000원입니다. 아내는 돈을 내고 포장을 열었습니다. 쪽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오늘도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만식 올림. 그녀는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맛있네요. 만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만식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용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움은 없었습니다. 만식은 다시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맛있는 거 부탁해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만식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63세의 모든 것을 잃었던 남자. 64세의 모든 것을 되찾은 남자. 그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팥을 끓일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달고 진한 찹쌀떡을 빚기 위해서. 혹시 지금 무언가를 잃고 좌절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배신당해서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만식은 63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당신의 손이 움직이는 한 당신의 진심은 통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팥을 끓이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당신의 삶에도 정성스러운 찹쌀떡 같은 날이 오기를 응원합니다. 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